네, 지난주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서 하도 엉터리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증교사와 관련해서 왜 위증한 사람 유죄인데 교사한 사람 무죄인가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보지 않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김진성의 위증 내용하고 이재명 대표 부탁한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위증 교사와 관련해서 교사가 되어야 하는데 위증을 교사한 게 아니라 사실 증언, 사실대로 말해달라라고 호소한 거기 때문에 위증교사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과거에 영장 실질심사를 할 때 혐의 소명됐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판단했냐 이렇게 또 의문을 표시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것도 역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검찰이 편집한 자료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검찰의 악마의 편집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그 당시 편집한 자료에는 기억을 되살려달라 그냥 있는 대로 말해달라 이런 식의 사실 증언을 호소하는 이런 내용의 결정적인 그 증거들이 정황사실을 입증하는 내용들이 편집되어서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재판에서는 이런 내용이 다 나왔기 때문에 이게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본 재판에서는 그렇게 판단되지 않는 것이죠. 사법부만 쳐다보는 정치도 문제지만 사법부의 결정조차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해석도 제대로 못하는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어제 거부권 행사 25번째와 관련해서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법에 명시는 되어 있지만 않지만 당연히 인정되는 원칙 중 하나가 이해충돌 금지 원칙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공익우선의 원칙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얘기는 대한민국의 공직자는 공직을 행함에 있어서 국가 혹은 공공의 이익, 즉 헌법적 이익과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충돌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경우에 사익을 공익 또는 국익 헌법적 이익에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 또는 그 가족이 피의자가 되거나 될 수 있는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게 명백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헌법 정신을 위반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 없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명백한 위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걸 스스로 알고 뒤가 구려서인지 모르겠지만 헌법상 국무회의의 주재자는 대통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의결을 권한대행 자격으로 국무총리가 대신하고 대통령이 나중에 재가만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 최혜병 특검 때도 그랬던 것 같은데 자신이 본인이 스스로 피의자로 지명되어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헌법 내용을 조금 알기는 아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재가만 하고 직접 의결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 특히 자기와 가족 사건에 대한 거부권 남용은 헌법 위반 우려가 있다는 게 올해 5월에 국회 입법조사처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올해 10월에 헌재 연구원 보고서에도 헌법의 내재적 한계라 언급하면서 신중해야 한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야말로 대통령에 대한 특검으로 정치적으로 뜬 사람입니다. 당시 헌재는 탄핵 재판에서 대통령이 특검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것을 헌법소 의지 결여로 판단했습니다. 스스로 거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지금 이제 법안 심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저희 이제 기재위에서 조세소위에서 많은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알바생 등 영세한 인적 용역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3.3% 원천 징수 세율 이것을 인하해서 이들에게 공정한 수입 및 세율을 보장하고 환급 절차로 국세청의 행정력이 낭비되는 이 현실을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분들이 3.3%의 사업소득세를 원천 징수 당하고 나중에 과다납부한 세금 환급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만 해도 환급받은 인적 용역 사업자가 460만 명에 달하고 환급받은 금액이 1조 350억 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세법을 잘 모르는 이분들이 본인의 권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허점을 세무 플랫폼들이 파고들어서 환급액의 10에서 20%라는 비싼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환급 신청을 하고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현상은 과거에 의사, 한의사, 연예인 등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서 세율을 1.1%에서 3.3%로 높인 게 원인입니다만 배달 라이더, 대리기사, 단기 알바 등 이런 영세한 인적 용역 사업자들에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과도하게 걷어놓고 해마다 환급 신청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대규모의 환급을 반복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고 이분들에 대한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 근본적인 원인인 이 과도한 세율을 1%로 내려서 적정하게 원천 징수하고 국세청이 자동으로 환급하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 소위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현재 정부가 내년 세수 부족을 이유로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수 부족 때문에 지금 지역 소멸도 문제고 기금 돌려막기도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고치지 않으면서 막상 필요한 것은 세수 부족을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제 올해만도 460만 명입니다. 이런 상황을 몰라서 환급받지 못한 분들까지 합치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영세한 인적 용역 사업자들에게 공정한 세율과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